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오늘 2월 3일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은 받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죠. 마은혁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게 지금 오늘 이제 결론이 나는 날입니다. 지금 예상하건대 뭐 거의 위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후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인가? 현재로 봐서는 임명을 안 할 것 같아요. 뒤늦게 최상목이 이제 뚝심을 발휘한다. 애국 본능이 터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잘한다, 최상목. 저도 뭐 그런 썸네일로 방송을 한번 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그때 이제 가봐야 됩니다. 통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게 맞지만 여기가 상대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경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이제 총력을 경주하는 이슈가 바로 이거죠. 헌법재판관들 중에 몇몇 이제 문제적 인물들이 있죠. 이들을 기피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어쨌거나 회피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내려오라, 혹은 이번 재판에서 빠져라, 이런 이야기 있죠. 최소한 3명을 지금 거론하고 있죠.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 요 3인입니다. 이들 3인은 공통점이 우리법 연구에 뭐 이런 어떤 좌파 단체, 극좌 단체, 혹은 이상한 어떤 그런 법원 내 카르텔에 소속된 그런 인사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소수의 국제임금법 연구회 혹은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김명수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게 완성이 됐다 그러죠. 자, 윤 대통령 측 헌재에 문영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 자,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올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거론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유효한 수단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 시점에서 재판하는 데 있었어요. 부정선거도 지금 다루지 않겠다 그러지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헌법재판관들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여론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을, 국민적 비난을 이렇게 가해지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탄핵은 인용되면 안 된다. 인용은 바로 파면을 말하는데요. 파면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 직무 복귀해야 된다. 기각하거나 각하하라, 이쪽이 압도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론 대전입니다. 자, 오늘 마흔역에 대해서 말이죠. 마흔역에 대해서 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는데, 자, 이거 벌써 뉴스 보십시오. 최상목 쪽 헌재가 마흔역 불임명 위헌 결정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법무부와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최상목은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이제부터는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당 마흔역 권한쟁의 심판 절차 하자에 있다. 헌재 각하하라. 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각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루지 않겠다, 심의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냥 헌법재판소 자체가 판단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돌려보내는 걸 말하죠. 각하나 기각이나 같은 결론이지만 거의 어쨌거나 각하든 기각이든 그걸 해달라. 자, 윤 대통령 명운 걸렸다. 만약 임명 두고 여야 동상이 임명. 근데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 워낙 완강하죠. 무조건 임명하라. 이거 안 하면은 최상목 날리겠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 근데 못 날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리게 되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진짜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또 떨어질 겁니다. 지금 민심은 너무 저들이 탄핵을 많이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그래서 최상목에 대한 얼음장은 놓지만 실제 탄핵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최상목은요, 목숨 걸고 싸우세요. 절대 자신을 탄핵 못할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저 무도한 세력에게 맞서다가 탄핵당하면 그게 오히려 훈장 아닙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만약 좌파 편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말아야. 이 사람은요,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 문제적 인물들 중에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좌편향된 인물이죠. 이 마한혁이는. 우리법 연구에 이 소속이기도 했었고요. 미군이 광주 2,000명 학살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우리 젊은 2030들이 벌써 이런 식으로 빨갱이로 낙인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에서 지금 만일에 재판관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가보안법 자체도 아마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들어가게 되면 다수 의견으로 드디어 국가보안법도 무너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한혁 핵심 멤버 활동 인민노련 강령 입수했다. 마한혁 인민노련 창립 선언문에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 학살 지원 했다.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어떤 낭설을 저들이 그냥 유포하고 그리고 여기 동조한 세력들이 있죠. 미국 기득권 위에 총칼 사용 서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봐서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있었죠. 학생 운동권도 있었죠. NL 계열 이라 그러죠. NLPD 중에서도 NL 주로 여기는 이제 미국을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퇴출시키고 이제 미군도 이제 이렇게 이 땅을 떠나게 하고 그러면서 김일성주의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인데요. NL 그 NL의 뭐 강령이라든가 거기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주의 주장 이런 것과 거의 하나가 되어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마한혁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요. 인민노련 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마한혁 임명보류위원 여부 이제 드디어 2월 3일 선고됩니다. 과거 활동한 인민노련 정부 강령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자가 진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좌승양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지금 뭐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수 의견으로 그냥 국가보안법 같은 이런 법은 이제 폐기된다라고 봐야죠. 자, 미국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 빼앗아갔다. 미국 일본 외세의 정치 간섭 배격하고 조국 통일 달성 완전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북한은 이런 주장 안 해요. 사실은. 그 과거에 김일성 때 이런 걸 아주 지독하게 이런 주장을 했었고 김정일 때도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김정은 때 와서는 이런 걸 의도적으로 잘 안 해요. 이런 주장을. 그런데 여기서 마한혁이가 소위 이 나라 재판관, 헌법재판관, 그전에는 판사였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게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야, 진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는 표현으로도 약합니다. 솔직히. 여기 창립 선언문도 이래 있어요. 읽어보면요. 전두환 군부 독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학생 운동권 중에서도 완전히 주사파, 오리지널 주사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저런 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요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과거 전설로 회자되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김일성 장학생 있다면은 저런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말씀드리면은요. NLPD 중에서도 이 마한혁은 NL입니다. NL은 민족해방파라고 그랬죠. 미국 때문에 민족이 해방되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를 미국에다가 들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만 쫓아내면은 국가보안법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하나가 된다. 민족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김일성의 그 유명한 각권 이론 있죠. 각권 이론. 그것하고도 연결해서 보면은 이들은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 이 노선을 추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자주파로 불리는 NL 이 마한혁을 이대로 허용하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한혁을 제가 나무위키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원래 나이가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81학번 졸업했네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 등등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거기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계선하고 같이 재판관 뭐 되는 코스로 들어왔죠. 근데 정계선은 뭐 일단 그 최상목이 임명을 했지만 이 마한혁은 보류해 놓고 있는 거죠. 임명을 하지 않았죠.
자, 그걸 이제 저들이 가만 보니까 8명 8인 체제에서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6표가 필요하다고요. 6명. 그리고 8인 체제에서는 2명 저쪽을 간다 하더라도 6명 쉽지 않다. 5대 3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만여기를 반드시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최상목이가 역할을 이제 크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인물들, 실상 대한민국 헌법이 품을 수 없는 인간들이죠. 자, 윤 대통령 측 헌재 문영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 왜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지 아시겠죠? 윤 대통령은 지금요, 이 문영배뿐 아니고 만여 개가 만일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신상 털기를 통해서 뭐 문제적 어떤 그런 이슈를 아마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여기에 결격 사유가 뭐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칼을 뽑아놓고 있죠. 대한민국을 재단한다, 완전히 요리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헌법재판소는 평소에는 크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기관인데, 대통령 탄핵을 이게 다루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기관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을 날렸고요. 또다시 이제 그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만약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들 문제적 인물들 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라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요 다음에는 제가요, 진짜 이 중에서도 가장 좌익은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가장 좌익은 제가 볼 때 이 만역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은 정정미입니다. 정정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정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